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부업법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갑, 을, 병, 요 세 명이서 같이 대부업법 관련된 법률로 이제 처벌 재판을 받은 사례인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을, 병을 수임하여 1심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임 경우도 좀 특이한데요. 이 사안에서 갑은 사장인 것이고 을, 병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니까 실무적인 부분, 돈을 빌려주고 추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인 업무를 다 보았던 사람이고, 갑은 이제 사장이자 소위 말하는 쩐주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갑이 설립한 이러한 불법 대부업체의 을병이 저희 의뢰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자 이제 처음에는 갑이 을병에게 본인과 같이 이제 변호사를 써서 진행하자고 하였고, 처음에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을병이 이건 조금 이상하다, 뭔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변론을 안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변호사가 변경된 그런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안에 적용된 법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부업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제 쉽게 말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안 한 걸로 인해서 이제 이 법이 하나가 적용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대부업은 이자 제한법을 다 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이자를 연 20%인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대부업자나 여신 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데, 또 이거는 광고를 해야 되니까 또 문제가 되니까 또 이게 관련해서 또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추심할 때는 채무자나 관계인에 대해서 폭행, 협박이나 나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위반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있습니다. 대부업인데 전자금융정금법이 왜 위반이 되냐 하고 궁금하실 텐데, 이 대부업에 관련된 돈을 대포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지점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 사안에 있어서 이 피고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를 먼저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일반적인 채무자에 대한 좀 폭언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갑인 사장 입장에 있어서는 나는 이 을병에게 이런 폭언이나 이런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는 행위를 하도록 시킨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이제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의 그 상여, 인센 등을 보고 지나치게 나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일종의 책임 전가죠.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것에 직접 채무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을 직접 사장인 갑이 하진 않았지만 을병이 한 폭언이나 폭행이 결국 사장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이어나갔고요. 그 다음에 실제 피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실제 피해에 대한 부분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업을 하게 되면 돈을 빌려가잖아요. 돈을 빌려갔으면은 여튼 돈은 갚아야 됩니다.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단지 그 빌려간 돈 전액을 피해 금액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갚았는지, 즉 그것도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원금도 안 갚은 사람, 원금은 갚은 사람, 그리고 원금과 이자는 갚았지만 그 갚은 비율이 이자 제한법을 넘는 그 이율, 약속된 이자까지는 갚지 못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는 정리해서 실제 피해 금액을 또 별도로 양형 자료로 준비를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범죄일람표가 이제 2가지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이자에 관한 부분이다. 돈을 빌려간 부분, 즉 채무자들이 있고 채무자들이 얼마의 돈을 빌려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금액이 얼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범죄일람표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채권 추심에 관한 그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저희 의뢰인인 을병이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에게 불법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자나 또는 관계인에게 폭언,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 대한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당히 조금 다소 험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또 범죄일람표가 또 따라 붙은 것입니다. 이제 범죄일람표 2번에 보면은 채권 추심 과정에 있어서 저희 의뢰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한테 이제 폭언, 막말한 내용도 있는데 뭐 이런 영상에서 직접 읽기도 좀 차마 민망하고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저희 의뢰인인 을병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장이 이러한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들한테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어를 해나갔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의뢰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합의는 없이 합의할 돈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합의는 없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두 분 다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죠. 다시금 이러한 대부업 사건이 문제됐을 때는 정해진 방법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역할에 대한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대부업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장이 있고 어쨌든 그 일을 봐주는 일선에서 봐주는 실무자들이 있고요. 또는 좀 업체가 커지게 되면은요. 이제 광고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따로 있고요. 왜냐하면 직접 그 채무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현금으로 돈을 건네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도 따로 있고 그 다음 추심을 하는 분이 또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한 명의 전주 밑에 여러 영업팀들이 두고 각자가 또 영업을 해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건 이제 등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한된 이자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채권의 추심 과정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으면 전부 다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서는 규모는 다소 어떻게 보면 소규모일 수도 있는데요. 3명에서 관여를 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금액 자체나 이제 관련 기간을, 관련된 범행 기간을 보면은 꽤 오랫동안 범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이 결과, 즉, 집행유예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장담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점이, 두 분이 이제 아무리 직원을 일했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기간도 길었고요. 가담한 기간도 길었고요. 그 다음에 폭언과 폭행의 수위가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아주 잘못된 부분이죠. 그렇게 높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게 되면은요. 재판부에서는 양형에서 부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담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길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저희 그 피고인들에게, 즉 저희 의뢰인분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를 해주었지만 양형에서 피고인들의 상당 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다.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언급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으로 가담한 경우는 직원으로서의 징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익을 월급이 주된 거였는지 아니면 인센이 주된 거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변론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받았고요. 내가 가담을 많이 했다, 조금 했다, 내 가담 정도가 높다, 낮다, 이건 뭐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와 연관되는 수익은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를 가지고 제대로 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언을 하자면요. 이 사안에 있어서 무죄 부분을 있거든요. 저희 의뢰인 두 분은 무죄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될 의무는 어차피 사장인 가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은 을병은 이제 직원들이니까 이건 관계없다 해가지고 실제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죄를 받고 합의 진행은 없이 좋은 결과를 받았는데요. 을병의 이러한 행위 서민을 상당히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저희 의뢰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피고인들의 역할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억울함이 없이 잘 변론해서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었고, 이 자리 빌어 피고인들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신 재판부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대법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관여한 그 역할에 따라서 처할 수 있는 전략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법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에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사무실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실하게 그리고 제대로 방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